1강 위치,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일단 바로 수업을 하면요. 우리 물리는 항상 그 물체의 운동, 뭐 전기, 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숫자로 기술하고 수학으로 표시하는 학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체의 일단 그 1단원이 어떻게 힘을 받고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배우는 학문이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위치, 속도,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거야. 그래서 물체의 위치, 속도, 시간. 즉 물체가 운동하는 거를 위치를 측정하고 속도를 측정하고 시간에 따라 나타낼 거고,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표시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할 건데, 첫 번째로 물리량이라는 게 있어. 어떤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항상 붙는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몸무게 몇이에요? 저는 55kg이요. 키 몇이에요? 저는 185cm요. 이렇게 요게 단위잖아.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린 단위랑 같이 말해. 그 단위들이 물리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고요. 그 종류가 먼저 스칼라라는 애들이 있어. 얘는 뭐냐면 질량 50kg, 현재 온도는 15도, 이동거리 200m 걸었어요. 시간 20분 걸렸어요. 이런 거 같은 것들이 물리량인데, 이거를 우리가 스칼라라는 애들은 방향이 없고요. 방향이 없고 그리고 크기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기온이 왼쪽으로 15도예요. 아니고 저의 몸무게는 질량은 위로 60kg입니다. 아니고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아래로 1시간이에요. 아니고 이런 것처럼 방향 없고요. 그냥 60kg, 20도, 1시간 이렇게 그냥 크기만 나타내. 요거를 스칼라라 그래. 이거랑 다르게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져.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있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린 숫자로 나타낼 건데, 물체가 현재 얼마나 빠른지는 어느 방향으로 빨리 날아가는지 방향이랑 속도 같이 나타내야 돼.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상황이랑 왼쪽으로 날아가는 상황은 다른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힘받는 상황과 위로 힘받는 상황은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랑 같이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벡터라고 하고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화살표를 이용해. 그래서 화살표에 이 오른쪽 보면 길이가 다르죠. 이건 4의 힘을 표시한 거고 이건 3의 힘을 표시한 건데, 화살표의 길이가 즉 크기를 나타내. 그래서 벡터라는 변이, 속도, 가속도, 힘 이러한 종류를 나타낼 때 우리가 화살표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화살표가 길수록 큰 거야. 화살표의 길이와 화살표의 방향을 통해서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요. 화살표. 그리고 내가 지금 항상 빨강, 초록, 파랑 뭐 다양한 색깔을 쓰면 좋은데, 스칼라는 방향이 없고 크기만을 가져. 이거는 내가 파란 색깔로 쓸 거고, 벡터는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어. 이거는 빨간 색깔로 필기를 할 거야. 그리고 서로 물리량이 더하거나 빼려면 단위가 같아야 되고요. 즉 같아야 돼. 같은 물리량끼리 더할 수 있어. 질량 2kg랑 길이 4m를 더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거 못해. 단위가 다르면 못해. 근데 요거는 그냥 이해가 돼요. 단위가 같으면 더하거나 뺄 수 있어. 그 중에 스칼라는 그냥 더하거나 빼면 돼요. 벡터는 방향을 고려해서 더하거나 빼면 돼. 그래서 4kg의 모래 위에다가 3kg의 모래를 추가로 더 쌓았으면 모래 몇 kg이야? 7kg이요. 요거는 스칼라. 나 파란 색깔로 쓰고 싶어. 깔맞춤. 스칼라는 파란색. 그리고 10m의 줄에서 5m의 줄을 잘라서 버렸으면 몇 미터 남아있죠? 5m 남아있어요. 이게 스칼라의 덧셈과 뺄셈. 8줄의 에너지와 12줄의 에너지를 더하면 20줄이 돼요. 당연하죠. 근데 벡터는 방향에 따라서 덧셈이 달라져. 4N과 3N을 힘을 더하는데요. 오른쪽으로 4N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3N으로 같이 밀면 총 힘이 더해져서 7이 돼. 그쵸? 근데 오른쪽으로 4로 당기고 왼쪽으로 3으로 당기면 상쇄돼서 1이 되겠지. 그래서 더한 거야. 벡터를 방향에 따라서 더했는데 서로 방향이 같으면 그냥 더하면 되고,
방향 다르면 상쇄가 되고.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좀 쉽지 않다.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이건 그렇구나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시간은 몇 분, 몇 초 이런 걸로 우리가 할 건데, 보통 우리가 물리에서는 세컨드, 초를 쓰고요. hour, 시간을 써요. 아, 파란 색깔로 쭉 갈걸. 1시간은 3600초지. 그리고 이제 위치랑 관련해서 위치가 두 종류 있다. 그래서 일단 쉬운 거, 이동거리는 쉬운데 이건 실제로 운동한 총 이동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이동거리는 이동거리지 뭐, 그치? 근데 변위라는 게 있어. 변위는 변화한 위치를 뜻해. 한글 뜻은 변화한 위치인데, 위치가 얼마 변했니를 물어보는 걸 변위라 그래. 예를 들어서 아래를 보면요, A의 위치에 있다가 B까지 앞으로 쭉 갔어. 그랬다가 뒤로 다시 20m 왔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A에서 B에서 C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요때 우리가 이동거리 총이 얼마나 다리 아프게 이동했죠? 다리 아프게 이동한 거리는 몇이야? 70이요. 이건 스칼라 70. 당연하죠. 이건 그냥 70 걸은 거야. 다리 아프게. 그렇군. 근데 변화한 위치는 뭐야? A의 위치에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C의 위치로 위치가 변했네. 처음 위치가 A였고 C 위치가 나중 위치가 있고, 변화한 위치는 A에서 C로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요걸 변위라 그래. 요걸 변이라고 하고요. 그럼 변이는 A에서 C로 위치가 변했네. 얼마 위치의 차이가 이동했죠? 30이요. 위치 변화는 30이다.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 가서 위로 가서 아래 갔어 하면 오른쪽이요. 방향까지 얘기해야 정확한 위치 변화를 정확하게 숫자로 완벽하게 설명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벡터야. 변위는 벡터야.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변화한 위치를 설명하려면 방향과 크기를 같이 해야 돼서 얘는 벡터고요. 그래서 변위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직선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직선 거리. 직선 거리. 이걸 우리가 변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항상 방향이랑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느 방향인지를 꼭 얘기해야 돼. 방향과 함께 나타낸다. 아, 마우스 왜 이러지? 그리고 둘 다 거리야. 거리긴 한데 하나는 변이고 하나는 이동거리라서 둘 다 같은 거리야. 단위는 우리가 미터. 그리고 킬로미터. 다 스몰 소문자로 이렇게 쓰죠. 1km는 1000m.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예제 1번.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C까지 이동을 했대. 그렇군. 이때 실제로 총 얼마 이동했어? 실제로 다리 아프게 총 이동한 거리는 몇이죠? 170이요. 그쵸? 근데 위치는 얼마 변했어? 처음에 A에 있다가 나중에 C로 간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A에서 C까지 위치가 어떻게 변했지? 요렇게 이동해서 변하게 갔네요. 이거를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고. 요 90도라고 하면 이거 직각삼각형 5, 12 뭐죠 이거? 변이는 그래서 130이요. 위치는 얼마 변했어? 처음에서 130m 떨어진 곳으로 변해서 이동했어요. 방향은 어떻게 돼? A에서 C로 가는 방향이요. 수학에는 이런 기호가 있죠. A에서 C로 가는 선분. 직선인가 선분인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변이와 이동거리 두 개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되죠. 시간, 거리 했어.
그 다음에 시간과 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속도라는 게 있어. 우리 하여튼 뭐 중고등학생인데 언젠가 했어. 거리는 뭐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알고 있죠? 당연하지. 그러면 이제 뭐야? 속도는 뭐야? 그래서 속도는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야. 어디 써있지? 공식 안 써있네. 뭐지?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야. 그래서 속도는 물체가 얼마나 빠른지, 물체의 빠르기를 물체의 운동 방향이랑 함께 나타내는 거 우리가 속도라 그래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함께 나타낸다. 그래서 속도가 있고 속력이 있어. 이게 조금 다른데 속도는 그냥 물체의 빠르기랑 방향,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는지는 속도고요. 속력은 그냥 빠르기만 말했대. 그래서 속도의 크기, 방향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빠르기만 말하면 속력. 근데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를 같이 말하고 싶으면 속도. 요 글자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요게 좀 다르고요. 근데 그래서 속도의 속력은 이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요거를 나누면 돼요. 거리는 우리가 미터였고 거리의 단위는 우리가 미터였고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초를 쓴다면 나누면 어떻게 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단위도 나누면 돼요. 그래서 S분의 M이 이 단위를 M을 S로 나누는 게 우리가 속도의 단위가 돼. 이거 우리 고상한 영어를 말을 하면 이거 옆으로 높이면 어떻게 돼요? 미터 퍼 세컨드. 요 짝대기를 퍼라고 읽어. 우리 이게 뭐야? 수학으로 하면 이게 뭐죠? 4야 4분의 1이야 4분의 1이요. 그리고 2, 3 이렇게 쓰면 이거 수학으로 뭐야? 2분의 3이야 3분의 2야 3분의 2요. 똑같아. 그리고 또 단위를 이렇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단위끼리 나눈 거거든. 단위끼리 나눈 거라 이것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미터를 시간으로 나눈 단위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짝대기 옆으로 되는 걸 퍼라고 읽어. 미터 퍼 세컨드 또는 거리의 단위가 킬로미터면 이게 시간의 단위가 아워가 되겠죠.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 요게 속도의 단위야. 단위끼리 그냥 나누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게 거리가 두 종류야. 거리가 이동거리랑 변이가 있죠. 거리가 두 종류니까 속도도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변이는 변한 위치, 그리고 이동거리는 이동거리. 거속실 공식에 의해서 얘네를 시간으로 나누면 또한 새로운 속도에 관한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 그래.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력이라 그래. 근데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 우리가 평균 속도라 그래. 왜요? 왜요? 없어. 이건 외워야 돼. 공식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야. 변이랑 이동거리 모르면 이제 못해요. 공식은 t분의 이동거리가 s. 이건 시간분의 똑같이 변이는 위치의 변화 s.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라서 이렇게 써요. t분의 s, t분의 요거 화살표 있는 건 다 벡터야. 그래서 내가 위쪽에 보면은 사실 벡터인 요 빨간 색깔은 다 화살표가 있는 애들. 다 벡터. 다 방향이 있어. 방향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방향을 나타내서 이렇게 벡터라는 걸 표시하고요. 스칼라는 요 그냥 이렇게 써요. 방향 없죠. 화살표 없지. 그래. 그렇군. 해서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긴 한데 거리가 두 종류야.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평균 속력, 시간분의 변이는 평균 속도로 하기로 했다. 규칙이야. 외워야 돼.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일단 답만 먼저 쓸까? 이거 좀 이따 나중에 또 나와.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나 속력이야. 나중에 또 나와요. 기울기. 그리고 그 평균이라는 뜻은 일단 같은 결과를 내는 그러한 값을 뜻해. 어떤 값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같은 결과를 내는 거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냥 수학이야. 100점 70점 맞았어. 평균은 뭐죠? 실제로 100점 70점 맞았는데 평균은 뭐야? 90점이죠. 그래서 세 과목 평균 90점 받은 거랑 그러면 270점 총합 100점 70 맞춘 270점 총합 이 결과는 같다. 그런 느낌이야. 평균은 그냥 같은 결과를 내는 그러한 뭐 어떠한 값이구나 뭐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일단 이걸 해보면 이제 해볼게. 중요한 건 이제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죠. 10초 동안 앞으로 갔다가 10초 동안 또 앞으로 90m 가서 총 20m 동안 20초 동안 100m를 앞으로 간 거야. 그럼 평균 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변이. 그럼 시간은 20초, 위치는 총 100m 앞으로 갔죠. 20분의 100 해서 평균 속도는 5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이 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변화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수학으로 이제 수학 시간이야. 수학으로 이렇게 세모로 나타내. 그러면 얘가 변화를 뜻한다. 는 뜻해. 변화량은 우리가 세모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데 요거를 우리가 영어를 델타라고 읽어. 이게 세모라고 안 읽어요. 델타라고 읽어. 델타. 이걸 델타라고 읽고요. 그래서 이거 자 x가 4에서 7로 바뀌었어요. 델타 x. x는 얼마나 변했니라고 묻는 거야. 델타 x는 x의 변화를 뜻해요. x가 4에서 7 됐으면 x의 변화는 몇이에요? 3이요. 커졌어, 작았어? 커졌어. 플러스 3. y가 1에서 마이너스 2 됐어요. 델타 y 몇이야? 3이 커져서 작아진 거야? 작아졌죠? 마이너스 3. z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이 됐어요. 델타 z 몇이야? 마이너스 5요. 5가 감소했네. 요건 쉽죠? 수학으로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델타는 이게 나중 빼기 처음이야. 델타 x는 수학을 할 때는 이거 나중 빼기 처음을 변화량이라고 하거든. 나중 빼기 처음을 변화라고 해. 델타 x는 나중 x 빼기 처음 x 하면 돼요. 나중에 x가 몇이었어? 7이요. 처음 x가 4죠. 그러면 우리가 3이라고 구한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죠. 델타 y도 해볼게. 델타 y는 나중 빼기 처음을 하면 되거든.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2 됐을 때 마이너스 3 변했어요. 바로 나오면 하면 되고 잘 기억 안 나면 나중 마이너스 2에서 빼기 처음 1 하면 마이너스 3 똑같이 나오죠. 델타 z는 나중에 z에서 처음에 z를 빼면 되는데 나중에 z가 마이너스 8이야. 처음에 z가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3 하면 돼요. 그럼 요거 마이너스는 플러스지.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냥 아는 거 하면 돼. 아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 됐으면 변화는 몇이야? 플러스 5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못하겠으면 이렇게 나중 빼기 처음으로 구하면 돼요. 이제 연습을 해볼게. 자, 지금까지 이제 공식이 뭐냐? 변이랑 이동거리라는 게 있어. 변이는 변화한 위치야. 처음이랑 나중만 보고 변화한 위치를 말하는 게 변이야. 이동거리는 진짜 이동한 거리야. 그래서 속도는 그냥 빠르기랑 방향. 물체가 얼마나 빨라 하는 거를 이제 방향이랑 나타내는 걸 속도야. 속력은
그냥 빠르기만, 방향 없이 빠르기만. 그래서 이건 이거고, 순간적인 속도랑 속력을 나타내는 게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 그게 그냥 속도, 속력인데 평균 속력, 평균 속도는 달라.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요거를 연습해보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모든 문제집에 똑같이 나오는 요 문제들. 첫 번째, A에서 B에서 C까지 갔는데 10초가 걸렸다. 그러면 먼저 일단 변이를 먼저 해보자. A에서 B에서 C까지 갔는데 우리는 처음과 끝만 보고서 A에서 위치가 얼마 변했어요? 묻는 게 변이야. 요게 변이죠. 그럼 변이는 여기 90도면 5대 12대 13이죠. 그래서 변이는 130. 방향은 A점에서 C점으로 가는 방향이다 하고 수학을 이용해서 하면 AC 이렇게 쓰면 되겠지. 실제 이동거리 A에서 B에서 C로 가는 실제 이동거리는 170 할 수 있겠죠. 근데 총 10초 걸렸대. 그러면 시간분의 변이, 시간분의 변이를 하면 그거는 평균 속도야. 시간분의 변이는 평균 속도,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평균 속력. 공식이 그래요. 거리가 두 종류니까 속도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오고, 시간분의 변이가 평균 속도,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평균 속력. 이어서 보면 A에서 B까지 갔다가 다시 뒤를 걸음질 쳐서 C까지 왔네. 그게 총 10초 걸렸네. 그럼 처음에 위치가 A에 있다가 나중에 위치는 C에 있으니까 A에서 C로 위치가 얼마 변했어? 요만큼 변했어요. 나타내는 게 요게 변이죠. 그럼 요거 변이가 몇이야? 여기 거리가 30m 떨어졌으니까 변이는 30이요. 방향은 어디야? 오른쪽이요. 그래서 A에서 오른쪽으로 30m인 곳으로 위치가 변했어요 라고 말하는 변이죠. 근데 실제 이동거리, 다리 아프기 실제 이동은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가서 총 다리 아프기 70m는 이동한 거야. 변이는 30이지만. 그리고 이거를 이제 10초 걸렸으니까 시간분의 변이가 평균 속도야. 시간분의 변이 10분의 33. 요거는 이제 방향이랑 같이 해요. 오른쪽. 그리고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10분의 70이니까 7. 그래서 A에서 B에서 C에서 D로 갈 때 5초 걸렸대. A에서 D로 결국 처음에서 D로 간 거야. 변이는 뭐예요? A에서 D로 위치가 요만큼 이동을 해서 위치가 변했다. 요게 변이야. 그럼 변이는 몇 미터야? 5미터야. 실제 총 다리 아프게 이동한 거리는 몇이야? A에서 B에서 C에서 D로 간 게 3, 4, 3 더하면 6이겠죠. 뭐라고? 10이요.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속도니까 총 5초 걸렸대. 시간분의 변이니까 5분의 5 해서 1. 방향 오른쪽. 요게 평균 속도. 그리고 평균 속력은 이제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총 10m 이동했으니까 5초분의 10m 2. 이게 평균 속력.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변이, 이동거리.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요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잠시 볼까? 갈 길이 멀군. 일단 더 나가야겠다. 위치 시간 그래프가 일단 여기부터 이어서 하면요. 그래서 위치, 시간에 관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조금 전에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1초일 때 위치가 어딘지 2초일 때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그걸 그래프로 그리는데 수학에서는 x, y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 그래서 x에서 y가 뭐 1,1, 1,2 뭐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그걸 물리에서는 이제 x축이 시간이 되고
X축이 시간, t, 타임. Y축이 이제 위치. 위치 보통 S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쓰면 이제 시간에 따른 위치를 우리가 쓰는 거야.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수학했을 때 XY 그래프 있을 때 우리가 함수 배웠죠. Y는 KX 라고 할 때 이 K가 뭐였더라? K는 X분의 Y. 이게 뭐였지? 그래서 직선, Y는 KX라는 1차 함수 직선 그래프의 기울기였죠. 그래서 X분의 Y가 기울기였거든. 똑같아. 그래서 시간분의 위치가 뭐겠어? 기울기죠. 시간분의 위치. 이게 기울기인데, 그게 물리에서는 뭐냐면 요거 거속시 공식에 의해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분의 거리는 속도. 해서 이게 X분의 Y가 기울기인데,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의미, 자연현상에서의 의미는 그게 속도다. 그래서 거속시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속도가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알고 있으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일단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 기울기, 요 K가 기울기였고, 그 K의 이제 절대값이 우리가 기울기의 크기였고, 그리고 요거의 부호가 기울기의 부호가 뭐 그런 게 있었죠. 똑같아. 그게 이번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기울기의 절대값이 속도의 크기고,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이제 속도의 부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학 내용 잠깐 필요 없는 거 나가 있고, 깔끔하게 필기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순간 속도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인데, 우리가 사실은 미분을 아직 안 배워가지고 이걸 하기가 좀 그래. 근데 모든 문제집에 똑같이 나와 있어.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점에서의 접선은 여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런 선을 접선이라 그래. 여기 한 점에서 만나면서 스쳐 지나가는 선. 그래서 제대로 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아이고 너무 멀다. 딱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서 스쳐 지나가는 선이 접선이고, 요 점에서의 접선은 한 점에서 지나가면서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요 선을, 요런 걸 접선이라 그래. 그리고 접선이 지금 처음에는 접선이 요쯤에서 접선이 거의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처음엔 이랬다가 여기선 이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지 않니? 그래서 요 접선, 요곳의 기울기의 크기가 그때그때의 속도라는 뜻이야.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돼.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 접선은 그때그때의 실제 속도를 뜻해요. 요 접선의 요 기울기가 실제 속도를 뜻하고요. 순간 속도, 실제 속도. 그리고 요것이 이제 점차 요 접선을 잠깐 또 요 그래프에 그려보면 1초의 접선, 2초의 접선, 뭐 3초의 접선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커지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점차 가팔라지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거야. 속도가 커지는 거고 속력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평균 속도는 어느 구간, 1초에서 3초, 0초에서 3초, 2초에서 5초 이런 그 구간의 평균 속도를 알고 싶다. 여기서 지금까지 평균 속도 구했잖아. 그런 거 알고 싶으면 그 두 구간 사이를 이제 점 찍은 다음에 1초에서 3초는 1초의 위치, 3초의 위치를 점 찍고서 요거를 이으면 그 평균 속도가 돼요. 두 구간을 점 찍고 그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 속도가 돼. 그리고 또는 그 각 시간 4초에서의 접선을 구하면 요거는 4초의 순간 속도가 돼. 수학적으로 그래. 이해하려면 미분을 가야 돼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도는 요렇게 위치가 파란 색깔처럼 위치가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구나. 요거를 알아내면 되고, 또 요런 그래프. 이번엔 기울기가 일정한 A와 B의 그래프가 있어. 요거를 보면은 위치가 점차 증가하는 건데 B는 요렇게 위치가 증가하고 A는 위치가 좀 더
크게 증가하는 그러한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물체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 여기서 속력이 빠른 것은 A야 B야 뭐야? A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1초일 때, 2초일 때 얘네 위치가 보면 B는 요 정도, 요 위치인데 A는 요 위치니까 A 위치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요 우리가 위치의 속도, 가속도, 부호의 의미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요 앞에서 뭐 위치, 뭐 속도,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는 그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서 플러스인 1사분면도 있었고 x가 마이너스인 쪽도 있었고 x, y가 둘 다 마이너스인 3, 4분면도 있고 했죠. 그래서 이게 똑같아. 위치도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고 속도도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 가속도도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 그때 그거를 우리 수학이랑 다르게 실제 이제 위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기준점, 원점에 인간이 서서 물체의 위치를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1초일 때 물체가 앞에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물체가 앞에 있어요를 수학으로 어떻게 말할 거냐면 플러스라고 우리가 플러스 5의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그래서 위치가 플러스라는 뜻은 물체가 내 기준점, 원점으로부터 앞에 있거나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위치가 0인 건 원점에 있는 거고요. 즉 관찰자가 있는 곳이랑 똑같은 곳에 있는 거고 또 기준점으로부터 위치가 마이너스라는 뜻은 뒤에 있거나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속력의 플러스란 것은 똑같아. 앞으로 가거나 위로 물체가 현재 날아가고 있다. 그래서 관찰자가 원점에 있는 관찰자가 물체를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위치, 속도를 말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가는 상황과 뒤로 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를 통해서 얘기를 할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뜻은 얘가 물체가 뒤로 날아가고 있다.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속도는 나중에 배워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연습 문제를 보자. 요 쉬운 거 요거 먼저 볼게요. 보통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1초일 때 위치가 2였어. 2초일 때는 한 2.5쯤, 3초일 때 위치는 3이야. 4초일 때 위치는 2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뭔 소린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점이 있어. 기준점 원점에 이제 관찰자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물체의 운동을 이제 보고 있는 거야. 0일 때는 0에 이제 물체가 있었는데 1초일 때는 물체가 어디 있다는 거야? 1초일 때는 얘가 앞으로 이만큼 가서 이만큼 거리에 있는 거야. 2초일 땐 뭐 2.6쯤이고 2.5, 2.6쯤이고 3초일 땐 얘가 어디 있는 거야? 앞으로 1m를 가서 3초일 때는 총 앞으로 1보다 하나 더 간 거죠. 그래서 총 3의 위치에 있는 거야. 그랬다가 4초일 때는 얘가 어디 있는 거야? 4초일 때는 여기서 3에 있던 애가 2로 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제 옆으로 와서 4초일 때는 얘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이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물체 운동을 머릿속에서 이해를 한 다음에 0에서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몇 미터야? 이동거리는 다리 아프게 4m 갔어요. 틀렸고. 근데 변이는 뭐죠? 0에서 4초 동안의 변이는 뭐야? 처음 위치에서 나중에 이제 4초일 때 2에 있잖아. 4초에서 처음에서 2까지 위치가 변했어요. 이게 변이야. 우리 했던 거 똑같아. 변이는 이렇게. 그래서 변이는 2m죠.
이동은 4m 했는데 변이는 2m야. 그리고 운동 방향은 1초일 때는 앞으로 가다가 4초일 때는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 보이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운동 방향은 1초일 때 그때의 순간 속도는 이 접선을 통해 알 수 있어. 그래서 1초일 때 접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느낌. 그리고 4초일 때 접선 그리면 이런 느낌. 그래서 y는 kx 우리 그래프 할 때 이게 플러스의 기울기죠. 이건 마이너스의 기울기죠. 그래서 요 접선, 즉 기울기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는 앞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뒤로 가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봐도 똑같아. 1초에서 3초까지, 0에서 3초까지는 다 앞으로 가는 거고 3초부터는 뒤로 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뒤로 가는 운동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방향이 달라요. 니은 틀렸고 평균 속력은 우리 어떻게 계산했더라? 그래서 이거 복습이 안 되면 이제부터 못해.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변이었어? 시간분의 이동거리였어? 요거 있었죠. 평균 속력은 요거 복습하시고 오세요.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그래서 이동거리가 4m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하면은 4m 이동했거든? 4초 동안 4m니까 1. 근데 변이는 2였지. 변이가 2였어. 변이가 2였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었어. 벡터. 그래서 시간분의 변이가 2니까 4분의 2, 0.5야.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맞아요. 답은 디귿. 그래서 기억니은 틀리고 답은 디귿.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0에서 3초 동안에 옆에다 써줄래? 그래서 0에서 3초 동안 0에서 3초 속력이 빨라져 증가져. 뭐라고?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속력이 빨라지니 느려지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거 그때그때의 접선이 실제 속도라고 그랬죠. 그때그때 순간의 속도라고 했는데 1초에서의 접선은 요래 2초에서의 접선은 요래 3초의 접선은 거의 0이죠. 그래서 0에서 3초까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야. 1초에 2m 갔는데 그래서 1초에서 3초 동안 1m밖에 못 가네. 점점 느리게 가는 거 우리 머릿속에 그려주면 돼. 그래서 0에서 3초는 속력이 느려진다 라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3초에서 4초는 어떻게 되지? 3에서 4초는 속력이 빨라지니 느려지니 하면은 얘는 3초에선 멈췄다가 다시 4초로 가는데 점차 빨라지면서 3.5초에서의 접선은 요만큼 잘못 그렸는데 3.5초의 접선은 요만큼 4초의 접선 요만큼 4.5초는 더 이렇게 그래서 점차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커지는 거야 수학으로.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는 거야. 뒤로 점점 빠르게 가는 거야. 빠르게 후진을 하는 상황이야. 그리고 물리는 수학과 빼놓을 수 없어. 그래서 3초에서 4초는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했다면 이제 위에 연습 문제로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요거를 보고서 앞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언제니? 하면은 0에서 위치잖아. 이게 위치거든. 0에서 40까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3초에서 멈춘 거지. 요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원점 여기 있어요. 원점에 있다가 3초까지는 앞으로 40만큼 갔어. 그래서 3초 동안은 앞으로 40 왔어요. 앞으로 40까지 잘 걸어왔어. 3초에서 5초 동안에 얘가 8초에서 눈 뜨고 딱 보니까 위치가 20이래. 8초의 위치는 20이래. 그 얼마큼 뒤로 간 거야? 8초일 때는 20m를 뒤로 왔네요.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8초에서 20의 위치였다가 눈 뜨고 10초일 때는 위치가 60이지. 그럼 8초에서 10초 동안은 얼마 이동한 거야? 20에서 60을 갔으니까 40을 이동한 거야. 그래서 10초일 때는 이렇게 된 거 보이니?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이 그래프를 보고서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처음엔 0에서 시작을 했다가 3초일 때는 40의 위치에 가 있어. 그만큼 앞으로 간 거야. 그랬다가 3초에서 잠깐 멈췄다가 이제 3초에서 8초가 될 때까지 뒤로 와. 뒤로 와서 20m 뒤로 와서 20의 위치에 있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멈췄다가 8초부터 10초까지 다시 앞으로 가서 10초일 때 60의 위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총 40m를 얘가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2초 동안에 40m를 이동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가는 시간은 0에서 3초. 그리고 3초에서 8초는 뒤로 가는 거야. 3에서 8초는 뒤로 가. 그리고 8초에서 10초는 이제 다시 또 앞으로 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물체의 운동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 잠깐 멈추는 시간은 3초랑 8초. (0에서 3초) 구간은 속력이 빨라지니 느려지니 처음에 빠르게 가다가 접선의 기울기 잠깐 보면요. 1초의 접선은 요래. 그릴 수가 없군. 1초 접선은 사실상 요렇고요. 2초일 땐 좀 요렇고 3초일 땐 멈춰. 0에서 3초는 얘가 속력이 감소하는 거야. 8초에서 10초 보면 8초일 때는 접선이 요래. 9초일 때는 요 점의 접선은 한 요쯤. 10초일 때는 요쯤. 그래서 요 10초일 때 점은 한 요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플러스로 커지는 거야. 그래서 속력이 점차 빨라지는 거야. 3에서 8초의 평균 속력은요. 3에서 8초 얼마 이동했니?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시간은 5초. 이동거리는 얼마야? 그래서 5초 동안은 20m 뒤로 이동했죠. 20. 그러면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20이니까 요거는 4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평균 속력은 항상 플러스야. 그냥 그 빠르게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동거리는 항상 마이너스 이동거리 없기 때문에 그냥 5분의 20이라고 하면 되고요. 근데 평균 속도는 얘가 이제 얘는 변위를 해야 돼. 3초와 8초에 변위를 써야 돼. 5초분의 변위. 3초. 3초에서 여기 처음에 3초에 여기 있었고 8초에서는 여기 있네. 변위가 이렇게 되죠. 변위는 이렇게 돼. 그럼 요거 변위가 뭐야? 왼쪽으로 갔어. 그래서 변화한 위치는 왼쪽으로 방향 써야 되니까 왼쪽. 왼쪽 아니면 뒤로. 앞뒤라고 했으니까 뒤라고 할게요. 뒤로. 얼마 이동했어? 뒤로 변위가 20이죠. 뒤로 20이니까 변위를 시간분의 변위 하면은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래서 속도는 앞으로 가면 플러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 (0에서 10초의)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계속 물어봐. 평균 속력은 총 이동거리 쓰는 거지. 평균 속력은 이제 10초, 0에서 10초니까 10분의 총 이동거리 40, 20, 40 간 거야. 그래서 40, 20, 40 총 100m 이동했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평균 속력 10이야. 그리고 평균 속도는 이게 처음, 끝만 보는 거야. 처음에 0에 있다가 0에 있죠. 그랬다가 10초일 때 어디 있어? 40, 20, 40 해서 10초일 때 결국 여기 있네. 그럼 변위가 이번에 어떻게 돼? 60이요. 그러면은 이제 10분의 60 하니까 평균 속도는 6이네. 방향 앞으로. 그리고 이제 평균 속도라는 것은 두 지점만 보는 거잖아. 처음과 끝만 보는 거야. 이 평균 속도를 이제 그래프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초, 6초 한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요. 0초에서 10초. 0초, 10초를 이제 점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직선을 하면은 요 기울기가 평균 속도야. 그래서 이거 잠깐 진짜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잖아. 10분의 60 하면 기울기 6이죠. 그게 평균 속도야. 기울기가 6이다. 그게 평균 속도와 같다. 그래서 이게
요거랑 요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좀 어렵죠. 많은 내용을 물어봐서. 그래서 연습 문제가 보통 요런 거야. 보통 요렇게 또는 요렇게. 얘가 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물어봤고 보통은 요 정도.